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보도록 할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SG증권발 폭락 사태 현재 진정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소폭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8개 종목입니다. 이 8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좀 진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70% 이상 폭락, 그러니까 그 SG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보다 비해서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다.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총 8곳인 대상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터, 하림, 다올투자증권 이런 곳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들 종목이 요새 반대 매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말에 끝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핫다, 그러니까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 추이를 계속 좀 보면서 투자 심리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림의 경우 하림지주 과속이 문제지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막을 좀 들어보죠. 예, 이게 그 여러 증권사 보고서에서 이제 조금 나오는 게 하림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니까 특히 하림은 과속이 문제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림 지주는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는 앞으로 올라갈 구석이 더 많고 또 여기에 특히 하림 지주가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산업이 앞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네. 양재 IC 개발 관련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하림 지주의 자회사 하림 산업이 있습니다. 하림 산업에서 서울시의 도시 첨단 물류 단지 개발 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당연히 그 이제 하림 자체가 그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면 이제 그 도심 내에 이게 있어요. 그 물류 창고랑 제조 시설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새벽 배송 이런 게 하면 보통 어디서 합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뭐 처인구나 뭐 이런 이제 이런 용인 이런 데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배송을 양재에서 쏘니까 훨씬 더 이제 네.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또 하림이 또 16조 원 정도 되는 매출 16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물류와 그리고 또 일단은 식품, HMR 이런 식품들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복합 물류 단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하림 지주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것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가 광폭 앞 연합기 이 351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밝혔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광폭 압연기라는 게 압연이 이렇게 쭉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원 그 시스템즈는 그동안 이제 광폭 압연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네. 알루미늄을 굉장히 얇게 이렇게 눌렀는데 인장 강도, 그러니까 그 강도는 종전 거보다 훨씬 또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광폭 압연기는 설비 투자에만 351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어디에 쓰이나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네. 요즘에 제일 핫한 데가 어딥니까? 결국 산업적으로 보면 2차전. 배터리죠. 배터리. 네,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압연기, 광폭 압연기를 써서 사실은 알루미늄 양극박, 그러니까 양극박 굉장히 극박, 촘촘하고 아주 가는 그 박을 말하는데 이 박을 만드는데 쓰겠다 이겁니다. 이 양극박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이 소재를 동원 시스템즈가 계속해서 개발을 늘려서 이 양극박 사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겠다. 그렇게 하니까 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초고강도 양극박 개발도 성공을 하면서 더 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고강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양극박을 개발하는 압연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초고강도, 그러니까 더 얇게 만들 때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양극박을 개발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일단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고요. 2021년 이때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 2차 전지용 캔을 납품하는 MKC를 또 156억 원의 인수까지 했고요. 네. 또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 그래서 2차 전지용 캔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585억 원을 또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 양극박에 대해서는 동원 시스템즈가 확실하게 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원 시스템즈 2차 전지주로 투자 매력을 네. 좀 톡톡히 갖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동원 시스템즈 자체가 그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해온 투자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00억 이상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구축 효과,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런 투자 금액, 생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이제 수요가 폭발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동원 네. 시스템즈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페라이트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름도 좀 생소한데 페라이트가 어떤 건가요? 저도 이거 지난주에 뭐 기사 보고 알았는데 네. 페라이트가 이제 히토류가 보통 있으면 그 원천 그런 광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페라이트는 이거보다 자력은 좀 약하대요. 자력은 약하고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물질입니다. 근데 이 히토류는 아무래도 그 발굴하고 생산하고 하는 데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보호무역주의로 잘 공급을 할 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토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테슬라 전기차 모터 일부에 이런 들어가는 히토류를 이제는 페라이트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페라이트 이거 관련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페라이트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그 블룸버그에서 사마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마전기를 이야기하자마자 이틀 연속, 그러니까 5월 3일, 4일 이럴 때 보니까 이틀 연속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받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받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마전기가 이야 대박이다. 그 원래 10,000원대였던 주가가 일단 17,000원대 있었는데 36,0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 가격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마전기 페라이트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페라이트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마전기는 전기 모터의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전기가 계속해서 오르는 걸 보면 어쨌든 페라이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중에 대장주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근데 꼭 이제 히토류를 페라이트로만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걸 또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전기차와 가전제품부터 자석 부품 원료로 쓰이는 고순도 산화철을 제조하는 이지 이런 곳도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엔터주 1분기 실적 성적표가 어땠을까요? 오늘 뭐 엔터는 요즘엔 좀 굉장히 다 잘 되는 것 핫하죠. 같아요. 네. 일단 뭐 YG나 이런 거 보면 시총에서 10위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런 걸 보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는 올해 1분기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월 3일 기준입니다. 하이브가 29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연초 대비하면 거의 70% 가까이 높았다. 그러니까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YG도 51%, 그다음 SM도 46%, JYP 39.8% 그러니까 거의 40% 올랐죠. 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같은 기간에 큐브엔터 이런 때는 61% 가까이 올랐고 이런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1분기 굉장히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의 상승률도 꽤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올해 들어 정말 고공행진 중인데 엔터주 2분기 실적 정말로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1분기에도 JYP나 이런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2분기에는 어떠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JYP만 놓고 봐도 일단 스키즈
스키즈의 앨범 판매량이 옛날에 945만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키즈의 앨범 예상 판매량 야 요새 945만 장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그러게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미국 네. 걸그룹 오디션의 A2K 반응에 따라서 멀티플 상방을 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JYP 한번 지켜볼만 하고요. 메리츠증권이 꼽은 그 YG 역시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걸그룹 베이비 몬스타 데뷔까지 이어지면 이 실적 만만찮게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YG도 1분기에는 뭐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이 65%, 영업이익은 196.1% 늘어났다,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3, 4분기까지 예정된 공연이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를 이미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콘서트 규모가 일단 확대돼 있고 거기에 따라 티켓 가격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YG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네. 하이브가 괜찮다라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증권에서 계속 밀고 있는데 네. 하이브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 역시 글로벌 팬덤 확장에 따라서 앨범 판매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위버스 뭐 역시 그 생태계 세계관 이런 거에서 보면 온라인 모바일 생태계에서 위버스가 굉장히 좀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장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데뷔할 미국 걸그룹을 포함해서 세 팀이 또 흥행 성과를 자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뉴세라핌이랑 뭐 뉴진스도 잘 되고 있지만 또 세 팀이 또 나오면 실적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네, YG, JYP, 하이브 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주 1분기 실적 한파가 몰아쳤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엔터주라고 봐서 이제 엔터하면 게임하고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네. 게임주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주가 요즘에 게임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바일이나 그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하반기에 그 대작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넥슨, 그다음에 NC 뭐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회사들의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2K 그래서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2K라고 하는데 실적 개선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총 5개 빅5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넥슨을 제외하면 NC소프트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실적이 좀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NC소프트만 짚고 넘어가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이 5,060억 원에 영업이익이 472억 원. 그러니까 2022년 1분기보다 35% 그리고 영업이익은 80% 가까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고 신흥강자 2K 그래서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60% 가까이 떨어진 6% 그리고 영업이익은 73.5% 가까이 떨어진 이런 숫자를 보여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넥슨 게임즈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 넥슨 게임즈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넥슨만 지금 좋은데 넥슨이 1분기에 대형 게임 업체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보니까 넥슨 자체 전망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이 1,167억 원에서 1,258억 원이다. 그리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환율로 보면 28%에서 38%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넥슨이 더 좋은 게 이제 외화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따져 보면 한 1,200억의 수치가 나오는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450억에서 한 500억 가까이 거둘 거다. 그러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따져보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던전 & 파이터 모바일이라든지 메이플 스토리, 피파 온라인 4 이런 것들을 기존 게임이 계속 선전하고 있다는 것도 괜찮지만 자회사인 넥슨 게임즈가 선보인 신작 블루 아카이브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매출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블루 아카이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도 좀 챙겨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77.3% 급감했습니다. 유가 안정화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거 배터리주로 보면 좀 네. 눈길을 끌 수 있겠지만 이게 정유주로 보면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SK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 주가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석유 제품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62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399억 원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석유 사업이 전분기보다 9,360억 증가한 2,748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했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여러모로 이제 앞으로가 정유나 석유 사업은 좀 밀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네, 그러나 배터리 사업, 네, 배터리 이 사업은 IRA 세액공제 수혜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IRA죠. 여기에 따라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수혜 효과가 회계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또 좋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 개선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